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하 계산표를 만들어서 차단기를 선정했는데요. 이 차단기에 어떤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지, 그 케이블의 허용 전류에 맞게 몇 스퀘어의 케이블을 포설하는 건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 기술 핸드북 있죠? 여기서 찾는 거죠.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찾아서 이제 케이블의 간선을 선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부하계산표 만들었었잖아요. 우선은 케이블 하기 전에 요기 있죠. 전등이랑 전열, 요 ELB에 붙어 있는 거. ELB에 붙어 있는 거는 20A짜리인데 20A짜리 ELB에는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일반 전선을 사용하죠. 그 전선이 ELB 20A는 HFIX, 옛날에 IV, HIV 그거예요. 근데 규격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2.0mm였는데 지금 2.5 스퀘어. 스퀘어라고 연선은 아닙니다. 단선. 2.5 스퀘어 접지까지 해서 세 라인을 CD관 16mm에다가 포설하면 되는 거죠. CD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 플렉시블입니다. 요거를 콘크리트 매입하면 돼요. 그리고 간혹 30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콘센트는 30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전부 다 20 쓰는데, 콘센트 30 쓰는 경우에는 이제 4스퀘어 쓰면 되죠. 4스퀘어 세 라인 이것도 16C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LB는 HRPX 20A는 2.5 스퀘어, 30A는 4 스퀘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을 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그때 한 게 분기가 에어컨이 50A잖아요. 요거 1번 여기 50A였고 환기팬 요거 환기팬이 7.5kg에서 30A짜리였어요. 그리고 메인은 100A. 근데 그럼 여기다 1차에다 케이블 몇 스퀘어를 끌어야 되냐 이거죠. 여기 이쪽 2차에다가 차단기에서부터 에어컨까지 몇 스퀘어를 끌어야 되냐. 케이블을 선정하려면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알아야 되죠. 여기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50A 이상인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는 30A 이상인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죠. 여기는 100A.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보는 건 요 안전공사의 기술 핸드북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전공사 기술 핸드북 여기 치시면 여기 맨 위에 있네요. 뭐 하나. 네, 여기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열면 돼요. 그냥 여기서 기술 핸드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허용 전류가 허용 전류 나오는 게 여기 뭐 허용 전류뿐만 아니라 자료가 좀 괜찮은 게 많아요.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 선정 뭐 이런 게 많죠. 여기 있네요. 전선의 허용 전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전선의 허용 전류 이게 조건이 되게 복잡해요. 일단은 케이블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는 IV 전선 이건데 IV 전선, HIV 뭐 PVC, CV 케이블 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설치 조건에 따라 또 다 다르고, 설치 조건이 뭐 공사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주의 온도 뭐 이런 거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간선이랑 뭐 에어컨 이건 다 CV예요. FCV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IV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CV가 알겠습니다. 자, IC 규격으로 해가지고 옛날 그 전선 규격이랑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3.5 5.5, 8, 22, 38 뭐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좀 바뀌었더라고요. 좀 바뀐 지 좀 되긴 했죠. 예. 허용 전류 앞에 일단 허용 전류에 적용하는 주의 온도, 그러니까 이거는 30도 기준이에요. 주의 온도가 30도인데 좀 더 높다, 35도다. 그러면 전격 전류의 93%만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용 전류가 좀 더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좀 더 많이 전류를 흘러도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뭐 벽면에 매설하는데 회로가 뭐 두 회로 세 회로다. 두 회로면 이제 80%, 그러니까 20%가 더 줄어요. 허용 전류가 100짜리 두 개를 한다 그러면 80만 흘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몇 개를 더 케이블을 포설하면 허용 전류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지중에다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회로가 두 회로면은 두 회로를 케이블을 이거 밀착했다 그러면은 75%로 줄어들고, 이게 또 이런 조건도 있고요. 뭐 덕트도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트레이
트레이가 3코어 트레이에서 하나를 놓으면은 상관없는데 두 개를 놓으면 88%로 줄어요. 이게 세 개를 나란히 놨다. 그럼 각각 82%만 적용해야 돼요. 이런 조건도 있고요. 이거는 단심 케이블이죠. 아까는 이제 삼심 케이블이고 이건 단심 케이블. 단심 케이블이 뭐 세 개 다 그럼 87% 이렇게 줄어들죠. 허용 전류가. 요게 이제 A1이 이제 벽 안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매입 배관이죠. 그리고 A2가 다심이고 요거는 단심. A1은 단심, A2는 다심. 한 케이블에 세 가닥이 들어있는 거. 요거는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공기와 접촉 이런 게 여기 있죠. 사다리 트레이 이런 게 이제 F고 2랑 F죠. 요게 단심, 2가 다심, F가 단심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네요. 요거 4번 이건 몇 페이지예요? 이게 11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나왔죠. 우리가 보통 케이블 하면은 이제 전선 간에 넣죠. 얇은 거는. 그래서 요 A1은 일반 전선, A2는 다심 케이블. 전선 간의 다심 케이블은 보통 3상이죠. 우리가 3상이면 30A가 있었죠. 30A 하면 4스퀘어. 그죠? 그 다음에 50A 하면 10스퀘어 쓰면 되겠네요. 거의.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찾죠. 100A 하면은 요 35스퀘어 쓰시면 되고, 만약에 100A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스퀘어 세 가닥 35스퀘어 하면은 되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단심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봐야죠. 우리가 이제 기중이니까 아까 E랑 F라 그랬죠. 전선관에 넣는 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관에 넣으면 되고요. 전선관에 넣는 경우에 이제 세 가닥짜리 50A짜리는 이제 14스퀘어 50A 허용 전류니까 10스퀘어 쓰면 되고, 30A 하면 한 4스퀘어, 뭐 너무 빡빡하면 한 6스퀘어 쓰면 되죠. 그리고 100A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이를 많이 쓰잖아요. 트레이에 100A 정도면 이제 단심을 써야 돼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100A 하면은 이제 16이나 25를 써야 되잖아요. 25스퀘어 40을 써야죠. N상까지 25스퀘어 40이면은 배선이 거의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단심 4가닥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단심, 이게 밀착이죠. 우리가 기중 밀착이면은 160일이면 요 25스퀘어 쓰면 되겠네요. 이게 너무 허용전류가 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요걸 선정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또 그 보정계수 있죠. 보정계수면은 이거 뭐 또 사다리 지지되면은 100A짜리 뭐 꼭 한 라인만 끊는 게 아니잖아요. 2층 거 3층 거를 같은 트레이에 올려요. 그러면은 허용전류가 또 이렇게 세회로면은 96%를 줄고 막 이래버리니까 단심도 96%. 그래서 이게 표를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얘네도 이제 안전공사에서 뭐 하도 복잡한 걸 알았는지 허용전류 간략화표가 있어요. 맨 밑에 여기 130페이지 보면은 좀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요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요거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보죠. 자, 우리가 전선관 안에 넣는 거는, 그러니까 에어컨은 다심 케이블을 쓰죠. 50A나 뭐 30A 정도는. 그래서 A2에 3번이죠. 3번을 쭉 따라가 보면 30A 요거요. XLP가 이제 케이블이죠. 케이블을 쭉 따라가 보면은 30A 하면 4스퀘어 아니면은 38A, 6스퀘어 정도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0A 하면은 109죠. 109는 35스퀘어. 근데 35스퀘어는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단심을 써야 돼요. 단심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A2가 다심이죠. 다심 3상 벽면 안에 전선관 넣어가지고요. 그럼 요거를 쓰면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에 트레이 단심이 F네요. F 단상 밀착해서 이렇게 위로 쌓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단심. 그러면은 F가 삼각형이라 우리는 요거죠. 100A 하면은 요거 쓰면 되겠네요. 25스퀘어 그죠? 근데 25스퀘어인데 여기서 무슨 아까
보셨듯이 그 개수가 있죠? 감소 개수가 있어요. 감소 개수를 지정하면은 뭐 3개 이상이다 그럼 0.87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단심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3가닥을 했다 그러면 0.87을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또 허용 전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표를 이거 한참 봐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떠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저도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광고 보시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준공 도면에 이렇게 전기실에서 와서 이렇게 각 분전반이 간 게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50A는 10스퀘어 썼죠. 10스퀘어 225A는 120스퀘어 150A는 70스퀘어 175는 96스퀘어 75는 25스퀘어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설계사무소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래 한 걸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30A 했죠? 그 에어컨이 50A, 환기팬이 30A 했잖아요. 그냥 이 표를 50A는 에어컨은 10스퀘어예요. 그리고 30A는 6스퀘어. 그리고 100A는 35스퀘어. 그냥 이렇게 현재 사례로 그냥 표를 하나 만들자고요. 그냥. 저는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요 도면이랑 뭐 다른 도면 여러 개를 한번 비교해 봐서 이 한글 표를 만들어서 쓰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전선관까지. 여기 보시면은 뭐 50A는 42mm, 75A는 54mm인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50A는 42mm, 75는 54mm. 100A는 쓸 수 있도록. 그걸 표를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이블 직정은 제가 요걸 한번 써봤어요. 케이블은 여기 케이블 어떤 사이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CV인데 FCV 케이블 거기서 4코어짜리는 여기가 외경이 뭐 1.5는 14mm, 2.5스퀘어는 15mm 해가지고 요거를 쭉 썼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말씀드릴게 10스퀘어까지는 4코어예요. 근데 25스퀘어부터는 1코어를 써야 된다. 왜냐면 이게 너무 두꺼워요. 25스퀘어 N상까지 4가닥 쓰려면 꺾이질 않아요. 그래서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25스퀘어 이상은 1코어를 쓰고 그래서 이 케이블 직경을 이렇게 해서 쭉 썼어요. 제가 14mm, 15 이렇게 해서 16mm, 16스퀘어는 22mm죠. 뭐 이런 식으로 25mm는 13스퀘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케이블 단면적은 그냥 참고로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은 4분의 파이 D제곱. 그래서 계산해서 이거 한번 쭉 써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요런 거를 그냥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것도 비교해보고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그 케이블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하면서 하나 만들어서 그냥 이거 하나로 가자고요. 이거 뭐 감소 계수하고 뭐 단상 3상 이거 10번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접지는 우리가 이제 접지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옛날에 요거 봤을 거예요. 0.052IN 요거 보셨죠? 전류가 만약에 100A다 그러면 5.2스퀘어 이상 쓰면 되는 거죠. 요게 차단기 용량이거든요. 차단기 전격 전로 거기다가 0.052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0A 같은 경우는 5.2스퀘어 이상 5.2스퀘어 이상이면은 6스퀘어네요. 6스퀘어. 그러면은 100A는 5.2 이상인데 접지를 6스퀘어. 그래서 여기다가 접지도 하나 지금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접지선을 이렇게. 근데 요걸 한번 볼까? 여기서 100A가 없네요. 또 하려니까 없어요. 75A 볼까? 75가 75A면 75 곱하기 0.052잖아요. 그럼 3.9예요. 그럼 4스퀘어 쓰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75는 10스퀘어를 썼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설계가 접지는 좀 굵은 거 썼어요. 근데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A한테 접지가 4스퀘어다? 그게 맞는 건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름대로 차단기 케이블 요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어서 요거를 활용하자 이거죠. 이거 핸드북 이거 하나하나 찾으려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좀 이거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주실 분 혹시 있나요? 이거 저도 이게 좀 정확하진 않아서 지금 좀 만들다 말았는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 이거죠. 그리고 간선 선정할 때 허용전류 말고 고려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메인 차단기를 제가 그때 여기 44A인데 이 44면 75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75 정도면 충분하죠. 왜냐면 44%면은 44 나누기 75 하면은 거의 58%밖에 60%밖에 안 되죠. 예. 그것도 최대로 걸렸을 때가 68이고, 그래서 75A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한 단계 크게 하냐면 전기실에서 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75A 차단기를 물렸어요. 아니 뭐 100A를 물렸어. 근데 한 10년 쓰고 여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전등이랑 이거 100A에서는 싹 뜯고 다시 하죠. 칸막이부터 해가지고. 근데 간선은 못 바꿔요. 뭐 리모델링 할 때 보면은 간선은 돈이 없어요. 리모델링 했을 때 이 분전반 껍데기도 거의 그냥 쓰고 속파만 바꾸든가 이렇게 쓰고, 여기서부터 100A에서는 물론 바꾸죠. 근데 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도 거의 안 바꿔요. 그러니까 간선은 건물 무너질 때까지 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신축 건물인 경우에 지금 아까 58, 거의 60%였죠. 60%인데 60%면 딱 좋아요. 근데 보면은 꼭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 뭐 에어컨 설치한다고 또 10kg 더 쓰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간선이 좀, 제가 봤을 땐 간선이 한 반 이하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60%에서 뭐 또 에어컨 쓴다 그래가지고 또 70%까지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리모델링 했는데 그 바꾸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케이블에 좀 약간 열화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좀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할 때 좀 넉넉하게 100A 해봐야 48A면 48%예요. 그렇게 여유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지도 않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50% 정도.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좀 두꺼운 거 쓰는 게 좀 낫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에어컨은 50A 끌었잖아요. 이게 에어컨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분전반에서 에어컨을 간선을 이렇게 끌었어요. 이쪽으로. 응? 시래기로 보통 전기를 주니까. 근데 이거 좀 쓰다가 꼭 보면은 여기 뭐 조그만 방에 또 뭐 에어컨 놓는다고 또 전기를 또 끌어달래요. 그럼 또 분전반에서 이거 한 10A 쓰자고 이것도 분전반에서 끌고 이러면 또 에어컨 값보다 전기 공사 값이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에어컨 여기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단자에다 물린 거를 여기서 따요. 에어컨 단자에서 따가지고 여기다가 에어컨을 또 하나 물리고 이렇게 써요. 분전만에서 따는 게 아니라 에어컨 단자에서 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좀 끌 때 약간 좀 넉넉하게 끌면, 이거 뭐 얇은 거 끌었다가 이거 잠 오겠어요? 불안해서 잠 못 자요 이거. 그래서 기왕이면 좀 약간 과설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넉넉하게 끄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선 선정할 때 좀 주의할 게 이제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멀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전반에서 뭐 보안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 전기실에서 저기 주차장 쪽으로 뭐 보안등을 이렇게 선을 끌면 한 뭐 100m 정도는 될 수도 있잖아요. 말단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전압 강화를 좀 봐야 되는데, 전압 강화 요게 지금 한전 그 공급 약관에 한전에서는 220V는 13V 이하까지 최소한 13V 이하까지는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 전압 강화를 계산했을 때 이 전선의 단면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선의 단면적을 한번 구해보죠. 뭐 단선 1200분의 30분 주 LI죠. 그러니까 100m라 그러면 20A가 흐른다. 그러면 35.6 곱하기 100m
곱하기 20A 나누기 1000 나누기 전압 강하 2가 13이죠. 13을 하면 35.6 곱하기 100m 곱하기 20A 나누기 1000 이게 1000이네요. 이게 1002죠. 나누기 1000 나누기 13 5.4.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되면은 요게 아까 20A일 경우에는 2.5스퀘어라 그랬잖아요. 그럼 5.4면은 6스퀘어를 써야 돼요. 6스퀘어. 그러니까 한 100m 정도면은 한 6스퀘어 정도는 써야 된다. 요것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건물 내에서 돌 때는 뭐 크게 이거는 뭐 관여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할 때만 요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 케이블 한 단계 높은 거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전기실에서 만약에 한 3층 4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리가 한 100m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 80m 아니 한 5, 60m 나오지 않을까요? 한 단계 좀 높은 거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좀 뭐 두서없이 막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케이블 선정표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케이블은 특히 간선, 분전방 간선은 한 단계 정도 높은 거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겁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